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벌써 하루가 시작되네요.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는 마지막 방송도 못 올렸네요. 요즘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진짜 중동 전쟁급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제서야 또 토요일 첫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됐네요.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자연은요 인간에게 한 개의 혀하고 두 개의 귀를 주었습니다. 그럼 말하는 것보다는 이 두 배로 들을 줄 아는 자가 실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가식적인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척 하기에 바쁘겠죠. 이런 사람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간다거나 우정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귀를 오래 열고 말을 짧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로 말을 오래 하는 사람보다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죠. 이 소크라테스는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하네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말 뒤에 숨은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뭐냐? 존귀한 능력이라는 거죠. 경청. 이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속마음까지 살피면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찾아서 건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인물이네요. 사진 속의 인물.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인데, 어제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재용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러셨어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이네요. 애초 1시간 가량으로 예상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상견례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상을 훌쩍 넘긴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도중에 도시락으로 오찬을 병행하면서 AI 투자랑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간담회 초반에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중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대통령이 반색을 했고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런 겁니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서전은 이 대통령이 2022년 2월에 펴낸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이거로 보이는데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이 책에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험부터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인생 여정과 정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회장은 제가 그 자서전을 읽고 가장 얻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겠다는 것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과 낙후된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이번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재계 인사도 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미국 출장에서 이날 돌아오자마자 서울 용산구 간담회장으로 향했네요. 류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한테 미국 상하원 의원들하고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라면 등 생활물가 위주로 상승한 물가로 위축된 내수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도 제안했다. 아울러서 경제 개가 앞장서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 과제인 AI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고, 이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반도체랑 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전통산업과 AI 접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이 회장은 또 산업안전은 법이 있든 없든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상생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사 회장은 지난달 27일 28시계로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공통 과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협력할 그런 필요성과 양국의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부탁을 했고요. 이것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식 회장은 미국, 중국 중심에서 벗어난 수출입 다변화가 필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 발전과 연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파격적이고 신속한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무역협회에 따르면은 미국의 관세 압력으로 상당 수출기업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자동차랑 철강업 쪽은 직접적인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은 미국이 중소기업 중앙회장이죠. 미국이 세탁기랑 냉장고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속과 증여세 개선과 규제기업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하여튼 회의 잘한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잘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국내 증시가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을 했어요. 급락을 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제 증시 전반을 짓눌렀고, 어제 보면 여러분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46포인트 하락했죠. 2894.62로 거래 마쳤고, 장 초반에 강세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다 보니 하락으로 반전합니다. 장중 한때 2877.07까지 밀렸는데 개인들이 또 삽니다. 4672억, 외국인도 한 1219억 정도 샀고 기관애들이 한 6112억 매도를 했네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했어요. 네이버 KB금융 강보합, 하이닉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삼성하고 LG엔솔이 한 2% 넘게 빠졌죠. 현대차, 기아도 1%대 내림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의 방위군의 공습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핵과학자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고위급 인사들이 사망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완전 정밀 타겟으로 했더라고. 정밀 타겟으로 딱 사살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이스라엘 독한 놈들이에요. 여기에 같은 모사드라고 하나요? 모사드. 이 정보 요원들이 벌써 다 깊숙이 다 침투돼 있는 거야. 이란에 침투해가지고 정확한 위치 좌표 찍고 전투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미사일로 그냥 정밀 타겟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정보력 하나는 짱입니다, 짱. 이스라엘.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한 나라의 그 수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기습으로 인전 주요 인물들을 인전 사살하는 거 보면은 참 독한 놈들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하여튼 중동의 긴장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죠.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이제 하락폭이 이제 확대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추가 상황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유가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팍 뜁니다. 보니까 어제 막 10% 가까이 뛰더라고요.
하여튼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란에서는 지금 뭐 드론 날려가지고 공격을 한다는데 다 막아내는가 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방공망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십시오.